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가 안구건조증인데요. 여름에도 안구건조증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글쎄요. 그 여름처럼 습해서 눈이 건조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네. 여름에 사용하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때문에 그 바람이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고요. 선크림의 잔여물이 눈꺼풀에 맺혀서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상 속의 습관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신경 쓰지 못한 사이 안구건조증 생길 수 있으니까요. 좀 걱정스럽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비단과 전미현 원장과 함께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죠. 하지만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은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의 전미현 원장과 함께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안구건조증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네. 사실 어떤 느낌인지는 다들 알지만 이게 질환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안구건조증에 대한 정의는 이제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는데요. 가장 최근 정의에 따르면 다양한 원인에 의한 눈물층의 불안정에 따른 안구 표면 장애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인성인데요. 굉장히 많은 원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꼭 하나를 찝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눈물층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혹은 건성환이라는 명칭 때문에 환자분들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건조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안과에서는 건성환 학회가 따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층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많이 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눈물층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안구건조증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눈의 눈물층의 구조와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눈 표면은 눈물층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층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수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눈물층은 물로만 이루어진 구조가 아니고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으로부터 단백질로 이루어진 점액층, 그 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분층, 그리고 가장 표면에 지방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층이 적절한 농도로 적절한 층을 이루었을 때 우리 눈이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 눈물층은 안구와 눈꺼풀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또 눈 표면을 청소해주기도 하고요. 각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정말 여러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서 그 눈물층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눈물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눈의 다양한 조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밑에 있는 점액층은 눈을 코팅해주고 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준 역할을 하는데요. 그 결막에는 술잔세포라고 해서 이 점액층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는데, 비타민 A 결핍이나 혹은 컨택트 렌즈 착용으로 인해서 이 점액층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뮤신 부족형 안구 건조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수분층은 전체 눈물층의 약 90%를 차지하면서 각막에 산소나 물, 영양소 등을 공급하고 눈 표면에 이물질을 배출해지게 되는데요. 이 수분층은 눈물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이 눈물샘이 파괴되면 이제 수분층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삼투압이 저하되면서 수분 부족형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우리 몸에서 눈물샘을 공격해서 파괴되는 쇼그렌 증후군이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 의해서도 눈물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위에 있는 지방층은 눈을 윤활해주고 눈물이 빨리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눈꺼풀 태 가장자리에 마이봄샘이라는 곳에서 이 지방층을 이루는 기름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의 분비가 저하되면 눈물이 빨리 마르는 증발성 안구 건조증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 눈꺼풀의 이 마이봄샘의 장애는 대부분 눈꺼풀의 염증으로 인해서 유발되기 때문에 마이봄샘의 장애를 그냥 눈꺼풀태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면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일어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건조증의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세 층이 적절한 농도로 잘 눈물층을 이루어야 하는데 조화가 깨졌을 경우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그 위험 인자가 뭐 따로 있을까요? 그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관련이 깊은 인자를 말씀드리면 나이와 성별입니다. 저희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의 결과에 따르면 안구 건조증의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약 5%에서 많게는 35%까지 그리고 50대 이상 성인에서는 75%까지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보통 50대 이상 환자분들이 가장 많고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3배 정도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 중년 이상 여성의 환자분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는 체내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항암 치료, 전신 질환, 또 안과적인 수술, 약물 사용, 영양 결핍 같은 것들이 관련됐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과 같은 환자분들의 개별적인 요인과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특징적인 것은 수면량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은 30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사실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라고 하면 눈 뻑뻑함은 우리가 다 떠올릴 텐데요. 그 밖에 다른 증상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환자분들은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니까 눈이 마르고 건조한 느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래를 찾는 분들의 증상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은 눈이 뻑뻑하고 눈을 무언가를 오래 봤을 때 흐리고 겹쳐 보이는 증상, 그리고 이물감이나 눈이 쑤시는 느낌, 그리고 오후가 될수록 눈이 쉽게 피로하고 눈을 뜨기 힘든 증상,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건조하고 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눈이 충혈이 잘 되거나 눈이 달라붙는 느낌, 끈적거리는 느낌도 건조증의 증상에 해당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눈 통증이 유발되거나 두통이 오기도 하고요. 햇빛이나 찬바람에 눈이 시리고 눈물이 많이 나는 증상 등이 나타나는데요.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안구 건조증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물이 마르게 되면 눈이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반사적인 눈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반사적인 눈물은 대부분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수성층이기 때문에 눈을 충분히 윤활해주지 못해서 건조증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몇 가지가 해당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데 그냥 뻑뻑하다 이러다 말겠지. 그래도 이게 방치하면 좀 악화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조증이 악화되면 각막에 상처가 나게 되는데요. 각막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각막에 상처가 있을 때는 시리거나 심한 통증과 같은 안구 자극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각막 상처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각막 궤양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나고 굉장한 극심한 눈의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치하면 시력 저하나 그다음에 합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 가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안구 건조증의 진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네, 최근에는 이렇게 건조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최신 기술을 접목한 진단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건조증의 진단은 사실 주관적인 증상이 핵심입니다. 환자가 너무 불편한데 진단 검사에서 전혀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결과와 증상이 다른 경우에는 증상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건조증이 얼마나 호전되고 악화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를 수치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안구 표면 질환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설문지와 같은 건데 총 12개 문항의 응답 점수를 더하고 계산을 하면 건조증의 심한 정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화를 하게 되면 환자분의 상태나 어떤 약물 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그 설문지 이렇게 봤는데요.
이 설문지 외에 뭐 다른 진단 방법은 없을까요? 네, 건조증을 진단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셔머 테스트인데요. 셔머 테스트는 적절한 양의 눈물이 잘 분비되는지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일정한 길이의 여과지를 눈꺼풀 아래 구석에 꽂아서 5분 동안 눈물이 분비되는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5분이 지난 후에 젖어있는 여과지의 길이를 재는데요. 5mm 이하로 적셔졌을 때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입니다. 일정량의 염색약을 각막에 도포를 하고 관찰을 하게 되는데 각막에 골고루 염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이 마르게 되면서 군데군데 염색약이 빈 공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건성안에서는 보통 10초 이내로 눈물이 빨리 마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셔머 테스트는 눈물 양을 측정해서 그 눈물 부족형 건조증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는 증발성 안구 건조증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삼투압 검사가 있는데요. 아까 수분 부족형에서 눈물이 마르면서 삼투압이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투압 검사는 혈당 측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펜처럼 생긴 도구의 끝부분을 눈물층에 갖다 대면 삼투압이 저절로 측정이 되는데 일정 수준의 이상의 삼투압이 측정됐을 때 건조증으로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각막 검사를 통해서 안구 건조증을 진단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네, 각막 지형도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각막 지형도 검사는 지도의 등고선처럼 각막의 모양을 색으로 표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이 고르지 않다거나 눈물 분포가 고르지 않을 때 이를 시각화해 주기 때문에 진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염증 성분 측정과 마이봄샘 형태 검사가 있는데요. 이 안구 표면의 염증의 상태를 알아보는 데 가장 중요한 인자로는 MMP9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MMP9의 수치를 측정해서 안구 건조증을 진단하는데 이 염증의 유무를 진단하는 것은 건조증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봄샘 검사가 있는데요. 기존의 방식은 현미경으로 마이봄샘이 막혔는지 염증이 있는지를 그냥 알아보는 검사였다면 최근의 검사는 마이봄샘의 형태나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눈물막의 형태나 그리고 눈물층의 높이, 지질층 혹은 눈물막 파괴 시간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상과 그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검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단 결과에 이제 안구 건조증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안구 건조증 환자분 중에서 수분 부족형 약 15%, 수분 부족과 눈물 증발이 같이 있는 경우가 35%, 눈물 증발이 있는 경우가 50% 정도 돼서 눈물 증발이 있는 경우가 보통 85%를 차지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특정 원인이 건조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원인 분석에 따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안구 건조증의 형태를 아우르는 일차적인 치료를 말씀드린다면 인공 눈물을 통한 눈의 윤활과 항염증제를 통한 염증의 억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우리 주변에 뭐 나 안구 건조증이야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다 인공 눈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렇게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인공 누액이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 누액은 눈 표면을 보호하고 눈물을 희석해서 삼투압을 낮추고 또 염증성 물질을 배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과에서 처방하는 대부분의 인공 누액은 히알루론산을 포함하는 제제인데요. 이 히알루론산은 눈 표면을 윤활시켜주고 수분을 끌어당겨서 보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농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공 눈물이 나와 있습니다. 농도가 낮은 제품은 점안하긴 편하지만 지속 시간이 좀 짧다는 단점이 있고 농도가 높은 제품은 점안했을 때 자극감이나 흐린 느낌은 있지만 지속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써보시고 편안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건조증이 심해지면 각막에 상처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안 연고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 연고는 윤활 효과가 크고 지속 시간이 길어서
인공 눈물보다 심한 건조증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데 눈에 오래 남아서 시야를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활동이 없는 시간이나 취침 전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염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눈물층이 불안정해지면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이 염증 반응은 안구 건조증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각막과 결막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따라서 안구 건조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염증제를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안약은 그 염증을 조절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어서 안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안압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백내장의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지도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에 그 증상이 심한 안구 건조증 환자분들에게도 써볼 수 있는 안약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사용해 볼 수 있는 항염증제로는 그 면역 억제제 일종의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제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 보통 많이 쓰이는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다른 장기간 사용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염증의 핵심적인 세포에 작용하는 물질을 찾다가 사이클로스포린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로스포린은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또 초기에 저만했을 때 좀 따끔거리거나 흐린 그런 불편감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스테로이드를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이제 최근에는 조금 사용하기 편한 제형의 제품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안약을 통한 치료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약 외에 다른 치료법도 있나요? 네, 환자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누점 폐쇄술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누점이란 눈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말하는데요. 이 누점 폐쇄술은 누점을 막아서 눈물이 눈 표면에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이 누점 폐쇄술은 일시적 그리고 영구적 누점 폐쇄술이 있습니다. 일시적 누점 폐쇄술은 얇은 플러그라는 흡수성 물질을 이용해서 누점을 막아주게 되는데 이 플러그는 3, 4개월 정도 유지되다가 서서히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구적 누점 폐쇄술은 녹지 않는 실리콘 재질의 마개를 이용해서 누점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일시적 누점 폐쇄술을 시행했을 때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효과를 본 분들에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점 폐쇄술은 그 수분 부족형 안구 건조증 환자분들께 좋은 치료 방법이 되고요. 또 특별한 부작용 없이 외래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시술 방법입니다. 레이저 치료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네, 최근에는 아쿠아셀 IPL 레이저 치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IPL은 원래 피부과에서 기미나 잡티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었는데 네. 2000년도 초반에 미국에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면서 피부과에 다녀온 환자분들이 건조증이 빨리 좋아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공통적으로 IPL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점에 주목을 해서 연구를 해서 치료 효과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총 4번에서 6번에 걸쳐서 레이저를 시술하게 됐는데 아랫 눈꺼풀 피부와 눈꺼풀 테이프 아이봄샘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를 합니다. 이 IPL 레이저의 치료 효과는 굳어진 마이봄샘의 기름을 녹이고 이 기름샘의 통로를 열어줘서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충혈이나 피로 개선 등의 효과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눈꺼풀 테 염증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혈관에 작용을 해서 염증 반응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많이 시도되고 있는 방법인데 시술 시간이 5분 이내로 짧고 또 통증이 거의 없고 또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네. 요즘은 뭐 시대가 발전하면서 안구 건조증도 굉장히 빠르게 또 편리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기고 있는 것 그 중에 같습니다. 하나가 레이저 치료이네요. 네. 사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선풍기 바람 많이 쐬고 에어컨 장시간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눈이 건조하다는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눈꺼풀 온찜질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쉽고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서 눈을 감고 지그시 눌러서 찜질을 합니다. 이 온찜질은 막힌 마이봄샘의 구멍을 열어주고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대략 38도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로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하루에 한두 차례 해주시면 눈이 많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온찜질 후에는 눈꺼풀 청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눈 주변에 화장을 지우듯이 면봉이나 눈꺼풀 청소 전용 제품을 이용해서 눈꺼풀 테 가장자리를 닦아주는 방법입니다. 눈꺼풀 청소 후에는 눈꺼풀 염 치료를 목적으로 항생제 안연고를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면봉이나 깨끗한 손을 이용해서 항생제 안연고를 눈꺼풀 테 가장자리에 발라줍니다. 안구건조증은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매일 치료를 시행해 보신다면 많은 개선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건조증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마이봄샘 기능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홈케어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과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환이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구 건조증 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주변 환경의 습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가습기를 이용해서 습도가 40에서 60%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환기를 자주 해서 먼지의 농도를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선풍기나 에어컨, 히터 바람을 직접 얼굴에 쐬지 않도록 하고 컨택트 렌즈 착용자는 착용 시간을 최소한도로 하고 착용을 했을 때 인공누액을 자주 점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눈을 쉬게 하자입니다. 정상적으로는 1분에 15회 정도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깜빡임이 일어나면서 눈물도 나오고 기름 성분도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운전이나 독서, 휴대폰 등을 볼 때 집중하게 되면 눈 깜빡임이 평소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무언가 오래 집중해서 볼 때에는 20분에 한 번씩 약 한 20초 정도 눈을 쉬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온 내용 참고하셔서 모두 촉촉한 눈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전미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빨리 시작됐는데요. 때이른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보면 4배 가까이 늘었다고 그래요. 네, 온열 질환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대는 되도록 외출 피하시고요. 수분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시로 물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구 건조증 알아봤는데요. 더 알고 싶거나 그 밖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